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 전화 쓰실 때 통화 연결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웹에는 HTTP가 있다면 통신 세상엔 바로 이 SIP,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SIP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SIP 기술 원리를 다룬 글도 있고 또 실제 보안 설정 팁, 그리고 SIP 공격 탐지 관련 논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SIP가 대체 뭐고 또 핵심 신호는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리고 보안은 왜 또 그렇게 중요한지 이걸 좀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SIP,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 이게 이름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나 화상회의 같은 세션을 열고 뭐 바꾸고 닫고 할 때 필요한 신호를 주고받는 약속, 프로토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음성이나 영상을 직접 나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 전화 건다? 받을게. 이제 끝낼게. 이런 신호들 있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역할이죠. 아, 약간 교통정리 같은 거네요. 네, 비슷해요. 구조도 HTTP랑 상당히 유사하고요. TCP나 UDP 위에서 다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주소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주소 형식도 뭐 이메일처럼 ship 사용자 domain 이런 형태도 쓰이고요. 아니면 전화번호 기반으로 ship 전화번호 gateway /user equals phone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신호 안에는, 그러니까 메시지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오가는 건가요? 좀 핵심적인 것들만 알려주시죠.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한테 전화를 건다고 해볼게요. 그럼 앨리스가 맨 처음에 인바이트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인바이트, 밥 주소는 뭔지, 리퀘스트 URI, SIP 버전 같은 정보가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via 헤더인데요. 이건 응답 메시지가 다시 앨리스한테 돌아올 때 어떤 경로를 거쳐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돌아올 길을 표시해두는 거군요. 만약 중간에 서버를 거치면요. 네, 프록시 서버 같은 걸 거치면 그 서버 주소가 via 헤더에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건 없나요? from이랑 to 헤더도 중요하죠. 이건 논리적으로 누가 걸고 누가 받는지, 실제 메시지를 보내는 서버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콜 아이디. 이건 통화 전체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예요. 이 통화 관련 모든 메시지는 다 똑같은 콜 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아, 그래야 나중에 막 뒤죽박죽된 메시지들 속에서도 아, 이건 그 통화 관련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CSIC라는 헤더는 요청이랑 응답을 짝지어주는 순서 번호 같은 거예요. 1번 인바이트 요청에 대한 응답은 1번 인바이트 성공, 205K 이런 식으로요. 네네. 컨택트 헤더에는 이제 진짜로 다음 요청을 받을 주소. 그러니까 앨리스 단말기의 실제 IP 주소랑 포트 정보 같은 게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컨텐트 타입이랑 컨텐트 랭스. 이건 메시지 본문에 뭐가 들었는지 크기는 어떤지 알려주는 건데 보통 미디어 정보, SDP가 들어갑니다. 와, 헤더 종류가 꽤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통화 흐름은 앨리스가 IMVIT 보내고 밥이 받으면 205K 응답하고 앨리스가 다시 ACK로 확인해주고 통화가 시작되죠. 끊을 때는 한쪽이 BYE 보내고 다른 쪽이 205K로 확인해주면 끝입니다. 아, 간단하네요. 근데 사실 전화기끼리 이렇게 직접 통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보통 프록시 서버를 거치죠. 네, 맞아요. 실제 환경에서는 거의 필수죠. 왜 필요한 건가요, 그 서버가? 일단 사용자가 엄청 많잖아요. 이걸 관리해야 하고 또 상대방 IP 주소가 계속 바뀌는데 그걸 몰라도 연결해줘야 하니까요. 아, 일종의 교환국 역할. 네, 중앙에서 관리해주는 거죠. 주소록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프록시가 있으면 모든 신호는 사용자, 프록시, 다른 사용자 이런 식으로 가요. 이때 프록시는 아까 말한 via 헤더에 자기 주소를 추가하고 맥스 포워즈라는 값을 하나 줄여서 메시지가 네트워크에서 영원히 뺑뺑이 도는 걸 막아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집 전화번호로 걸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받을 때도 있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건 리지스터라는 과정 때문인데요. 전화기 같은 단말기가 켜지거나 IP가 바뀌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자신의 현재 접속 정보, 콘택 주소를 프록시 서버의 레지스트라 기능에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을 한다고요? 네, 이걸 통해서 사용자의 공식 주소, 예를 들어 ship.alice@example.com 같은 주소랑 실제 단말기 위치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기기를 하나의 번호로 등록해놓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그랬군요. 그리고 또 뭐 과금이라든지
통화 상태를 계속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요. 리코드 라우트랑 라우트 헤더를 써서 이후의 모든 메시지, 그러니까 ACK나 바이 같은 것도 반드시 프록시를 거치도록 강제할 수도 있어요. 와,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텍스트 기반이라는 게 좀 신기하면서도 이게 보안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SIP가 기존 IP망 위에서 돌고 또 메시지 내용이 대부분 그냥 텍스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엿보거나 중간에 막 바꾸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약점이에요. 아, 텍스트라서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공격이 자료에도 나온 멜폼드 메시지 공격인데요. 정상적인 SIP 메시지의 헤더 정보 있잖아요. 아까 말한 via, from, call ID 같은 거요. 네네. 그걸 막 비정상적으로 바꾸거나 빼거나 아니면 악성 코드를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헐, 그렇게 조작된 메시지를 받으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데요?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아예 서비스가 먹통이 되거나 DOS, 심하면 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죠. 심각하네요. 또 다른 흔한 공격은 그냥 막 쓰레기 메시지를 엄청나게 보내서 서버를 다운시키는 플러딩 공격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도청, 발신자 정보 위조, 통화 내용 재전송, 아예 통화 세션을 뺏어오는 하이제킹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야, 생각보다 위험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보안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면 차단하고 특히 단말기 등록할 때 쓰는 비밀번호, 이거 절대 쉬운 거 쓰면 안 돼요. 기본값 그대로 쓴다? 절대 안 됩니다. 아, 귀찮다고 1, 2, 3, 4 이런 거 쓰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단말기라도 갑자기 이상한 요청을 많이 보내면 407 프록시 인증 요구라고 해서 추가로 인증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DOS 공격 막는 데 도움이 되죠. 기본적인 방어는 필수군요. 네. 더 나아가서 논문에서는 정상적인 SIP 메시지가 가진 어떤 패턴들, 예를 들면 특정 헤더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이런 걸 학습해요. 패턴을 학습한다고요? 네, 인공지능 같은 걸로요. 그래서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메시지, 즉 멜폼 메시지를 탐지하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뭐 평균 87% 정도 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상당히 높은데요. 네, 꽤 효과적인 접근이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SIP는 인터넷 전화의 핵심 신호 규약이고 IMVIT, BIA, 콜 아이디 같은 헤더 정도로 통신 세션을 관리한다. 그리고 실제 환경에선 프록시 서버가 꼭 필요하다. 네, 사용자 관리나 연결 중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게 텍스트 기반이다 보니 멜펌 메시지 공격 같은 다양한 보안 위협에 좀 취약해서 인증을 강화하고 비정상 트래픽을 막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SIP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대비하는 게 안전한 통신 환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짚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 SIP의 텍스트 기반 특성이 계속해서 보안 문제로 지적된다면 앞으로 나올 실시간 통신 프로토콜은 좀 다르게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어쩌면 단순히 텍스트 신호를 넘어서 설계 단계부터 암호화나 강력한 인증이 아예 구조적으로 내장된 그런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